그러니까 일부에서 우리 신은경 대표님이 어떻게 해서 현재 AR490을 만들게 되셨나 하는 그 과정을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경력 이동할 때마다 번호를 써놨는데 1번 첫 번째 대학에서 건축공학 건축설계학. 네. 건축설계학 전공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업에 들어가셨어요. 건축설계 일을 하는 커다란 프로젝트들을 이제 주로 하시다가 두 번째 영국으로 갑니다. 어떤 인식의 전환을 겪게 됐고 아프게 되면서 삶을 이렇게 지속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내 가치에 맞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 찾던 중에 퍼머컬처와 적정기술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의 매력을 느끼고 영국의 그 적정기술센터 CAT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근데 떠나면서 그 CAT에 들어가서 대학원 공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우선 자원봉사 6개월 과정을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CAT에서 6개월 과정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에 목적은 영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잊어버리지 말자, 리마인드 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영어 일기를 쓰고 이제 그림을 그렸죠. 오늘 했던 일들을 잊지 않으려고 또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결국 이렇게 멋진 책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네, 캣 다이어리.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출간을 하시고 지금은 AR490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건축설계사무소로 갔다가 다섯 번째 현재 이 자리에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쪽 1번 방 소득 만족도가 높고 일의 만족도도 높은 이 1번 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셀프 파일럿을 하고 계십니다. 이 셀프 파일럿 과정을 좀 요약을 할 건데 제가 그 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가 직업명으로 내 직업을 내가 앞으로 할 일을 희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 같은 경우는 난 변호사를 하고 싶어, 의사를 하고 싶어, 또는 교사를 하고 싶어 이렇게 직업사전에 나와 있는 직업명으로 자기의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성인의 경우에 그 일의 경험을 갖고 직업을 전환하려고 하는 성인들 또는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업명으로 일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직업명에 해당되는 기술을 공부해서 다시 학교를 가든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든 아니면 내 전의 경력으로 그대로 전직을 하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의 일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할 때에는 직업명으로 희망하지 않죠. 그럴 때 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가치와 목표에 따라서 일과 활동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셀프 파일럿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셀프 파일럿은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0단계에서 1단계, 그리고 2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의 목표를 정하고, 또는 내가 원하는 가치관, 내가 원하는 앞으로 펼치려고 하는 세계가 어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능력과 자질을 좀 쌓아야 되겠죠. 기술을 갖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장에 가치 있는 것으로 팔 수 있는, 그래야 돈을 벌 테니까요. 그 팔 수 있는 컨텐츠든 아니면 서비스든 제품이든 기술이든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을 때 1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아이디어만 있을 때 내 나름의 아이템이 생겨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돈과 교환할 수 있는,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나만의 아이템.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뭐다. 이런 목표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만의 그 능력과 특기를 가지고 시장에서 교환 가치가 있는 이런 컨텐츠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상태, 이럴 때를 1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직접 이거 자기가 지금 만들어낸 이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했다. 그리고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다. 즉 비즈니스 상태가 되었을 때를 2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1단계까지 0에서 1단계까지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1단계에서 다시 2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 셀프 파일럿이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계신 분들, 거쳐서 1단계에 있든 또는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에 있든 2단계에 있으신 분들을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은경 대표님하고 다시 이 단계별로 셀프 파일럿을 좀 요약하면서 어떤 게 어렵고 지금 어떤 단계이고 하는 말씀을 조금만 더 나눠볼게요. 대표님은 그러면 지금 이제 셀프 파일럿 어느 정도 그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1에서 지금의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셀프 파일럿 안에서는 1단계를 지나서 2단계를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셀프 파일럿을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점은 내가 1단계에서 좀 갖추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직 부족해서 이런 걸 좀 채우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일단은 1단계에서 이제 구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제가 삶에서 자급자족이 필요한 것에 대한 모든 이제 기술과 그런 것들을 이제 습득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걸 모아가고 하는 과정인데 거기서 이제 그때그때 배운 것들을 나에게 일이 되도록 이제 만드는 건데요. 네.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목공 관련된 것들, 목공과 인테리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습득이 돼서 이제 주문도 받고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 공간도 구축을 할 수 있었던 지점에 다다랐고요. 그리고 목공과 무엇이요? 목공 안에 목공하고 포함이 되는 건데요. 네. 인테리어. 인테리어. 그러니까요. 제가 이따 자세히 좀 여쭤보기는 할 네. 건데, 지금의 이제 백년산방의 이 공간도 직접 다 인테리어 하시고 목공 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거의 디자인 하시고. 네네네. 철거하고 전기 설비 그리고 이제 그 수도 관련된 그런 네. 거를 제외하고 인테리어적인 그런 부분들은 제가 거의 다 했다고. 요즘 셀프 인테리어가 유행이기도 한데 네. 지금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업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과 디자인과 기획과 네. 직접 시공이 다 가능한 그런 상태이십니다. 네. 다른 곳에도 이렇게 인테리어, 목공, 그리고 그쵸, 안에 있는 설계까지 다 해서 투주를 받아서 지금 네.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목공 작업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그런 파일들을 몇 개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자급자족이랑 큰 카테고리 안에서 그럼 필요한 것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뭔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목공 기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 필요한 것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만들 수 있는 걸 그 기술을 습득을 했고 그럼 실제적으로 그걸 공간에 도입해서 만들었으면 그 공간을 이제 운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그 에어비앤비로도 운영을 하는 백년산방을 오픈을 하게 된 건데요. 네. 그 백년산방도 지금 에어비앤비로서 이제 구축이 다 돼서 오픈을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손님을 이제 차차 받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초기 단계고 이제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서 1단계를 넘어서는 이제 단계에 와 있고, 나머지는 또 제가 어쨌든 자급자족에 있어서 먹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도시라는 그 장소 안에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할 수는 없어도, 이제 작년까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고향의 찬우물 농장이라는 곳에서 네. 이제 농부님을 도와드리면서 이제 그런 채소도 많이 얻어오고, 그리고 그런 농사의 방식들을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제가 농사 독립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농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옥상 텃밭을 지금 구성을 하려고, 네, 그거는 이제 셀프 파일럿 안에 또 작은 파일럿으로 이제 볼 수 있죠. 그거는 이제 1단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럼 잠깐 정리를 하면은 네. 우리가 삶에서의 자급자족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셀프 파일럿을 해오기도 했고, 그걸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을 네.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대표님이 갖고 계신 거고,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목공과 인테리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단계이고, 네. 예, 먹거리 단계는 농사를 작년 몇 년에 걸쳐서 좀 배웠고, 네. 지금 이제 작은 텃밭, 네, 옥상 텃밭, 텃밭. 셀프 파일럿을 한번 더 시도해 보려고 하는 중이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네. 또 어떤 영역이 있나요? 요거는 이제 셀프 파일럿이라기보다는 네. 아직 제가 완벽하게 이제 2단계를 구축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삶의 안정성을 위해서 제가 건축 일도 조금씩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 그러면 설계인가요? 네, 설계 부분에서 이제 도면 작업이라든가, 네. 그런 모델링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거에 네네. 의해서 이제 딱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생활이 해소되는 정도의 그런 작업을 하고, 나머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바로 모든 환경이 구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비용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기술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자질이 있으신 거죠. 예전에 이미 직장 생활을 그걸로 하셨고 전공을 하셨고 하니까 되게 럭키한 케이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택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딱 프로젝트만 해서 던져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도면 작업이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같이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큰 경우에는 이제 협업으로 해서 제가 같이 그 사무실에 가서 참여하면서 해야 될 때도 있는데요. 지금은 보통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근무로 이제 가능한 그런 작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직 요거는 이제 0에서 1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제 이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지속 가능한 삶에서의 전체적인 이제 순환을 만들고 싶은 건데, 그 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도시라는 장소가 모든 걸 자급자족하기 좋은 환경은, 이상적인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옥상에 텃밭을 하는 것처럼 뭔가 옥상 텃밭으로 제가 먹거리를 다 충족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연계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백년산방에서 하는 모임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좀 열심히 이제 구축을 더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가치에 동의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자급자족 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네요. 네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저와 협업해서 뭔가를 같이 할 수 있거나, 그런
뭔가의 관계망을 조금 더 이제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새로운 일, 그리고 가치 중심으로 살겠다 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방금 대표님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대와 협업, 네트워크, 공감하는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혼자서 우리의 그 사회가 직업 생활을 할 때도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을 만들 때도 당연히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필요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랬고 지금 소득 구조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네. 내가 어디서 지금 소득이 주로 나오고 어떤 부분들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지금 진입한 거고 어떤 부분들은 1단계에 실험을 하고 있고 어떤 거는 0단계인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구축해 나갈 생각이고 네. 예, 이렇게 셀프 파일럿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고요. 여기 다시 한 번만 요 판을 네. 보면 대표님께서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옮겨갔으면 하는 그 미래의 지점을 한번 아까 이렇게 찝어주셨거든요. 여기서 미래의 지점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에 보면은 지금 준비하는 것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단은 제가 약간 목공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 목수나 인테리어 작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현재 그 업계를 보면은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힘을 써야 되니까 네, 그러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조금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목공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긴 한데 작은 분야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제가 인테리어에 욕심이 있다고 모든 걸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목공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제 기획을 하고 뭔가 만들고 디자인하는 작업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공간을 운영하면서 어쨌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러면서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여기 백년산방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네네. 예. 네. 그것도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외국 분들이 많긴 하지만 외국. 네. 아, 그래요? 네네. 왜냐면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외국인을 위해서 만든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본은 이제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공간을 이제 에어비앤비로 운영을 할 때는 외국인들이 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례법이 있어서 이제 내국인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국인도 1년에 180일 정도로 이제 그래요? 손님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라는 이제 숙박이 형태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제 모임을 한다든가 다양한 교류 활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기에도 뭔가 제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에도 뭔가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은 제가 이제 건축을 지금 현재는 굉장히 저의 그 큰 삶에 있어서 좀 작은 부분이 됐는데 네. 사실은 제가 건축을 완전히 그만두기보다는 어쨌든 무엇을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마지막으로 가면 결국은 이제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모든 노하우 네.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저에게 지금 필요한 농업 관련된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그걸 다시 건축으로 녹여낼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 농사와
그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합치는 거죠. 다 합쳐서 저만의 그런 건축 방향을 만들어 가려고 또 그렇게 구성 중이고요. 그러면은 자연농법의 퍼머컬처라고 네네. 꼭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자연농법의 먹거리 영역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영역, 네네. 주거 내 이런 인테리어라든지 목공이라든지 여러 기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네. 어떤 종합적인 것을 결국은 건축으로 좀 풀어내고 싶다. 네. 왜냐면은 어쨌든 건축이라는 게 공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삶을 다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왜 농업이라는 걸 합쳤냐면은 사실 그런 일반적인 아파트의 그런 평면하고 만약에 내가 그런 농업과 관련된 일을 했을 때 평면은 좀 다른 평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의 디자인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그렇게 이제 집에 들어오는 단계도 중간 단계가 필요해서 거기서 뭐 이제 하는 작업을 따로 할 수 있거나 뭔가 보관을 한다거나 그런 조금은 그 삶에 사실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할 것이 굉장히 바쁠 때는 엄청 바쁜 그런 일인데요. 거기서 뭔가 그 공간이 도와주면은 그런 일들을 조금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바로 건축 설계의 지점, 디자인의 네. 지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삶을 담아내는 거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아파트에 사는 것과 그리고 그 농촌에서 사는 것과 네. 굉장히 다르게 공간이 디자인되는 것일 텐데 좀 더 편의적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환경적이기도 하고. 환경적이기도 한 것을 디자인해 줄 수 있는 작업이 결국 건축이고. 네, 그래서 공간 자체가 이제 제가 삶 디자인이라고 처음에 이제 삶을 디자인한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이제 작은 손끝에 닿는 작은 물건도 있지만 결국 그 물건들이 모두 다 담길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배웠던 것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 작업자족을 위한 그런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먼 미래가 될 거고 아직 그 단계는 이제 오진 않았는데요. 지금에 있어서 이제 목공 그리고 에어비앤 그러니까 공간 운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2단계에 구축을 하고 이 2단계를 구축하는 동안 또 그런 이걸 다 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역량들을 이제 강화해 가면서 그걸로 또 다시 1단계를 만들고 2단계를 만들고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0단계에서 1단계, 2단계로 갈 때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같은 경우는 아직 1단계 시작, 커뮤니티는 0단계에서 1단계로 가는 것 같다. 내가 1단계에서 2단계로 접어들어서 지금 수익을 불러내고 있는 것은 건축의 영역과 목공의 영역, 인테리어의 영역, 이 단계는 벌써 이제 2단계로 진입을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더 나아가 나는 이것들을 다 조합한 2단계로 갈 건데, 지금 하나하나 다 셀프 파일럿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 지금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순환하는 거거든요. 직선적으로 0단계, 1단계, 2단계가, 이렇게 다 옮겨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1단계였다가 2단계로 가고 다시 1단계였던 것과 0단계에 있던 거를 종합해가지고 다시 2단계로 가고 이렇게 다 순환을 하면서 종국에 내가 목표로 하고 만들고자 하는 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진로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고는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놓고 같이 결합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디자인한다는 말씀을 네. 하신 게 지금 조금 이제서야 이해가 좀 되네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대표님이 삶을 디자인해주는 아마 컨설팅비를 받으시겠죠? 그런 교육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먼 네. 미래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집은 이렇게 꾸미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어떤 활동이고, 집에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어떤 거기 때문에 작업실을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분이, 한꺼번에 네. 토탈 설계가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을 어떻게 해주고 그것을 직접 꾸며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일단 제가 이제 적극적인 제안을 하지만 어쨌든 결정하시고 선택하고 이제 들여놓는 거는 이제 본인의 몫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사실 이런 과정이 길면은 어떻게 보면 건축계에서는 좀 힘든 프로젝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네. 저는 이런 과정이 꽤 길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야지만 그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맞는 그런 공간과 삶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생태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자급자족하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대표님께 먼저 상담을 신청해서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나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셀프 파일럿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염려되시는 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대표님만의 셀프 파일럿 기술이 있다. 이런 게 노하우다. 나는 이렇게 했다. 네. 이런 걸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저는 일단 굉장히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을 네. 아니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제가 판단이 되는 대로 이제 방향이 바뀌는데 보통은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비슷한 장소 그리고 뭐 비슷한 지역이나 비슷한 사례들을 이제 찾아보고 네. 알아보는 것들 그리고 사전 조사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철저히 하는 편. 저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완벽하게 하진 않고요. 네. 이렇게 좀 일단은 많이 알아보고 거기서 이제 격가지를 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사전 조사를 해서 정보를 많이 이렇게 취합을 해서 그 안에서 분류도 해 나가면서 내가 깊게 들어갈 것은 뭔지 이런 걸 선택을 하고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그게 뭐 배우는 과정이나 배우는 과정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으나 그게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는 또 굉장히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영국에서 그 패션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렇게 패션 쪽에서 이제 뭐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경험을 해봤듯이 실제적으로 이제 정규직으로 이게 딱 굳혀서 들어가진 않지만 그런 현장들을 직접 찾아가 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쌓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경험해 본다. 관심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해본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정말 꼭 필요한 방법이죠. 깊게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고 그런 것들을 해본다. 바로 이제 영국에 가서 그 패션계, 패션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신거나 그 적정기술센터에 가서 직접 통나무를 메고 숲에서 적정기술을 배우신거나 모두 다 이 말씀이시네요. 직접 해본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그게 굉장히 좀 네, 일에 따라서는 네,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일도 있거든요. 음, 그런 경우에는 저는 앞뒤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계산을 먼저 하기보다는 그냥 해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 가령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보다는 굉장히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해보는데요. 그냥 빠르게 먼저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워크숍 같은 걸 구성을 할 때 네,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겁이 많은 사람이기도 한데 네. 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안 그래 보이시는데. 네, 사실 저도 워크숍 같은 걸 짤 때 이게 참여율이 얼마나 될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거 참여율이 너무 저조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일단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제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제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쭉 짜고 그거를 굉장히 간략한 방식의 워크숍으로 한 번씩 이렇게 툭툭툭툭 데모를 해봐요. 해보는 식으로 하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은 반응이 아예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툭툭툭툭 좀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삶에서의 중요한 일이라기보다는요. 뭔가 이제 내가 진짜 속도를 내서 이제 빠르게 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해보는 정말 작은 파일럿들. 네, 파일럿 안에 작은 파일럿을 네. 먼저 해봐서 전략을 짜는 거네요. 네. 아니, 그런데 제가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를 때 사람들이 제일 두렵고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귀신이 확 나와버리면 되는데 나올지 말지 막 그 음산한 음악하며 그럴 네. 때가 제일 무섭고 두려운 건데 좀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해요. 왜냐면 대표님이 지금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나는 그냥 한다. 작은 파일럿을 먼저 해서 전략을 짜서 계획을 세운다. 네. 맛을 먼저 본다. 뭐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도할 때 두렵지는 않으신지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또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저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일이라는 거를 아예 떠나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 같은데요. 네. 일단은 사람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그런 정서적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안정감은 필요하거든요. 삶이 굉장히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굴곡이 많고 네. 기복이 심하다면은 사실상 그런 자기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성과 있게 해내기 그쵸. 어렵죠. 네. 그럴 경우에 저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두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럴 때 있어서의 이제 기초 체력을 쌓는 게 굉장히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몸의 체력을 높여라. 네, 근데 그 기초 체력이란 게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같이.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같이 어느 정도의 그 체력이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 고난이라든가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너무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의가 됩니다. 미리미리 좀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다운돼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좀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저의 삶에서의 뭔가 좀 안정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일어나자마자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루틴? 네, 루틴. 일종의 루틴 같은 거죠. 그래서 뭐예요? 굉장히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혹시라도 그게 좀 이걸 자체를 습관으로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게 무의식 중에서도 이게 그대로 실현이 되면은 어쨌든 거기에 있어서는 안정감이 생기고
저만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힘들더라도 어쨌든 그게 몸에 배이니까 제가 처음 하는 거가 아닌 이미 익숙한 걸 하니까 훨씬 힘이 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이제 써놓는데요. 네, 좋죠. 그래야 네. 습관 만들어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스트레칭 그리고 간편하게 이제 정리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뭘 정리하나요? 그러니까 뭐 이부자리? 네, 뭐 이런 거? 이부자리도 정리를 하고 이제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부자리 정리라든가 아니면 저는 이제 좀 부엌에 가서 부엌을 정리를 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좀 이제 제 주변이 좀 어지럽지 않게 정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리 같은 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진짜 딱 자고 일어났을 때 그냥 뭔가 하나의 나의 정해진 구역 그런 뭐 가장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이부자리겠죠. 네. 그런 정리가 좀 도움이 그런 되는 걸 걸. 습관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네 일어나자마자 이제 제가 쭉 이제 여기 이 공간에서만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무조건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산책을 나간다든지 아침해를 보면서 이렇게 좀 하루의 시작을 좀 몸이 제 몸에게 알리는 거죠. 그렇죠. 몸에게 알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뉴스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 미리미리 챙겨보고 그리고 일정 챙겨보기 이런 거를 좀 이제 아침에 하는 루틴으로서 좀 정해놓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 삶에 정해진 것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항상 이제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근데 사실 이렇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삶에서 나를 잡아주는 네, 역할을 하는 역할을, 거죠. 네. 예, 때로는 막 늦잠을 자고 늦고 그렇게 한번 이제 일정이 좀 트랩에 빠지면 내 정신도 네. 트랩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지 않고 이제 했을 때는 사실상 그게 잘 안 지켜질 때가 많은데요. 이거를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작은 삶 안에서의 원칙으로 정하고 꾸준히 하고 이걸 습관 자체로 만든다는 게 네, 정해지면서 그거에 이제 심리적인 약간의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삶에 대한 정리도 조금씩 네, 뭐랄까 구축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거를 이제 제가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움직임이라는 게 이제 그 몸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주기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심장 박동수를 주기적으로 이제 맞춰주고 하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내면 소통이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그런 그 몸과 마음을 그 공부하는 분야가 지금은 따로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게 하나이잖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그럼요.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주기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워크숍을 구성을 한 것도 있어요. 아, 왜요? 네, 그 여기 금년선방에 네. 산보선보라고 네. 네. 밖으로 나가시죠? 네, 그렇죠. 수요일, 그러니까 매월 둘째, 셋째 주 수요일마다 이제 산에 가서 산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주운 나무를 가지고 이제 우드카빙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누가 오지 않다 참여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저는 무조건 그날 산을 가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제 혼자만 하면은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공식적인 이제 일정으로 딱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면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든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걸 쭉 이어나가려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걸 공식적으로 이제 알리는 거죠. 난 이런 걸 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더 하게 되는. 맞아요. 금주금연도 알려야 네. 내 그런 스스로 것처럼, 지켜야지 막 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 이런 것들이 어쨌든 몸과 마음에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셀프 파일럿이라는 걸 하는 것 자체에서 이제 안정감을 찾기 그런 본인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네, 몸과 마음에 그런 걸 찾는 자기만의 리듬이나 그런 규칙 같은 거를 구축을 잘 해놓는 게 도움이 또 많이 된다. 맞아요. 결국은 어떤 것에 성과를 보려고 하면은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 쌓여야 되고 어느 정도 쌓고 어느 정도 성과 있게 잘 쌓았냐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결국은 거기 그 지점에서 인정을 해주고 네. 그게 공감을 얻고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 그때 수입이 창출되는 거거든요. 이게 경제적인 이제 프레임으로만 보고 얘기를 하면.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내가 규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나의 그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참 역시 그거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셀프파일럿 기술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네. 공감이 가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초기 자본이 없는 거는 사실상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말씀하셨지만 그 90% 우리 사람들 다 네.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 빌릴 수는 있는지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더라도 무슨 관계라든가 일에서 다른 것들에서 찾을 수 있는지가 이제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내 일을 하고 싶어서라면 사실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죠. 근데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뭔가 시드라고도 할 수 있죠. 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렇고 그렇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건축 일을 하는 것들은 계속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내 돈으로 뭔가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꼭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어도 비슷한 맥락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다른 일들도 있는 거잖아요. 남이 하는 일이나 아니면 그런 지역의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대체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보면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은 내 일이 아니라 비슷한 다른 일을 보면서 제3자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일을 하면서. 네. 그러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개선점도 제가 스스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완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제가 어쨌든 그런 소득도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창출한 걸 가지고 진짜 나의 일로 이제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만드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로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100% 공감하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커피숍을 하겠다라고 해도 내가 있는 자금으로 할 수도 있고 빌려서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차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 당연히 남이 하는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경험을 해보든 커피숍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구나. 몰랐던 게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될 거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나의 색깔 있는 커피숍을 할 때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거거든요. 여기도 가도 똑같고 저기도 가도 똑같은 그 커피숍을 했는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 돈이 벌리지가 않죠. 근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카페가 아니라 정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더더욱이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일을 배우거나 경험을 해보고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는 이 기간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도 벌고 일도 경험을 하면서 해야 한다. 또는 시드머니를 벌 수 있는 다른 자기의 원래 경력의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을 하면서 시드머니를 좀 축적을 해라.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한 단어로서 이제 불리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어디서 누구세요는 신경입니다라고는 하는데 네. 가지입니다, 뭐 신경이다라고는 하는데 네. 이렇게 뭔가 이제 삶을 만들어가고 스스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가지가지